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에너지 원자재인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SMR, 소형 원전이 주목됩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가운데 서전, 기전 집중 분석할게요. 아라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 대표님,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주요 해외 국가들이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제 정책 추진에 대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이 원자력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최근에 원유나 이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대체제로 이제 원자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랑 해외랑 국내별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공급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자력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유럽에서도 러시아 쪽을 살펴보면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 발전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최대 원전 대국이라고 하면 프랑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사업에 10억 유로, 하나로 했을 때 약 1조 3,8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2030년까지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이 소형 모듈화 원자로인 SMR을 이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이 소형 원전 사업에 본격 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수자원 원자로부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SMR 관련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원래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근데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었지만 이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원전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님, 원전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받는 게 소형 모듈 원전 SMR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원전은 끊임없이 대형화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는 것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서 차세대 에너지 생산 수단이다라고 이제 급부상 중인데, 신규 원전 건설 대신 이 수출로 방향을 전환한 국내 원전업계의 새로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소형 원전인 이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를 개발하였지만 아직 10년째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70여 개의 SMR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SMR은 이제 300메가와트급 규모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항공모함 핵 잠수함에 적용되었던 기술인데, 최근에는 전력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한국 이 최신 원전의 약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니까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건설 기간, 이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노송 배전망 구축이 어려운 곳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때 설치하기도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2030년, 40년도에 약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석탄 화력 발전소 교체 수요가 발생할 예정인데, SMR이 이제 디젤과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2년 후에 390조에서 6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미국의 원전 전문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합니다. 아이다호 호주에 이제 60메가와트급 SMR 12기로 이루어진 원전 단지를 이제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2023년 건설에 착수해서 2030년도에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고요. 시장에서 원전 관련 주로는 일진, 파워, 서전, 기전 이런 기업들이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은 서전, 기전이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서전기전은 1988년 유진전기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1991년 서전기전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4년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요. 고전압의 수배전반, 전기 자동 제어반을 제조, 공사하는 것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전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 수배전반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나누는 전력 시스템인데요. 서전기전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과 인증을 받으면서 제품 생산을 해와서 높은 신뢰도, 이 안정을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전력 쪽에 이런 자동 제어반, 부품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 원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서전기전의 강점은 뭔가요? 서전기전이 작년에 이제 원자력 전기 부분 캐픽 EN 인증을 작년에 새롭게 취득을 했는데요. 네. 이 전기 1급 기기로 분류된 고압, 저압, 스위치 기어, 그리고 전동기 제어반의 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54개 업체만 확보하고 있는 인증이다 보니 그렇게 쉽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데 기술력과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전기전 측에서는 이제 Q 클래스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Q 클래스 인증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여하는 최고 등급 인증이거든요. 이 캐픽 1등급 확보한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능 인증, 조달 우수 제품, 신제품 인증 등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증을 확보한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발전소에는 여러 장비가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지만 생산된 전력을 분배하는 수 배전반 또한 이제 필수적인 구성 요소거든요. 이게 강점이 있는 서전기전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 분야 제작자 중에서 1등급 인증을 받은 업체가 54개, 적다면 적을 숫자고 많다면 많은 숫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서전기전만이 이 분야에서 절대 강자다, 이 인증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수배전반을 제조하는 업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이재준 대표님, 서전기전은 지금 이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기존의 전통 사업은 말씀하신 수배전반, 전기 이런 쪽일 텐데요. 어떤 업체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수주 베이스 산업을 이제 서전기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발주처 현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 공공기관이나 이 정부 지자체에서 좀 발주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철도공단, 대구 광주의 지방조달청, 그리고 한국의 정전기사업협동조합, 그다음에 한국은행 등 주로 이제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에서 계속 발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력 쪽이니까 안전이나 철도 쪽 이런 쪽에다가 제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모멘텀은 이제 어쨌든 소형 원전이라고 했는데요. 최근까지의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연도별 실적으로 봤을 때 18년에서 20년까지 실적은 한 570에서 610억.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매출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도 50억에서 30억 사이인데요. 일단 올해는 이 1분기 때 적자가 났고 11억 적자, 영업이익 적자가 났고요. 이 2분기 때 다시 26억 흑자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 제품별 매출액 브레이크다운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품 매출액이 이 2분기 때 183억에서 누적으로 3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공사 쪽 매출액이 이제 용역 서비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제품별로 좀 봤었을 때는 이 수배 전반에서는 이 고압과 저압, 그다음에 MCC, 기타 예비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의 한 280억, 300억 정도 가까이 현재 이 제품에서 수배 전반 품목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공사 쪽 관련해서는 전기공사 및 기타에서 한 10억 정도, 전체 매출액 비중 대비했었을 때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내수 기반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전혀 전무한 상태고요. 내수로 봤을 때 고압 배전반 매출에서 258억, 저압 배전반에서 152억, 그리고 MCC 부분에서 5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적인 부분,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을 살펴봤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전년도 반기 대비 누적 대비했었을 때 비해서는 이 전반적으로 제품 매출 원가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도 좀 늘어났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관비 부분 관련해서는 개정 과목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퇴직급여 자체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같은 경우 보통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인건비나 경상연구개발비, 아무래도 R&D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상연구개발비나 이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관련 개정 과목에서는 작년 반기 누적 금액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결국 판관비 부분에서 좀 그 비용 자체를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전년 누적 대비했었을 때에 비해서는 작년 반기까지는 적자 24억 적자였는데요. 올해 반기까지는 현재 흑자로 돌아서서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무 상황을, 재무나 매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좀 더 궁금한 얘기는 이따 주가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서전기전에 또 특허 현황이 어떤지 우리 정경민 변리사님이
특허로 체크를 해주고 계시죠? 봐주십시오. 네. 네, 서전기전 이름으로 검색되는 특허는 총 네. 102개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77개고요. 중국에는 2개, 뭐 PCT 출원으로 1개 뭐 출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해외 출원에는 크게 관심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연도별 출원 건수를 보면 다소 좀 들쭉날쭉해 보이기는 하는데 대략 뭐 1년에 한 10건 정도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몇 년간 특허 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몇 년간 뭐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후 반영된 결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후에는 좀 특허 건수가 좀 확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 분야별 출원 건수를 살펴봤을 때는 당연히 하게도 전력의 공급, 배치 또는 이제 배전을 위한 수배전반 관련 특허가 64%, 그리고 전기 소자, 스위치 관련 특허가 18%로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배전반의 상태, 고장 여부, 고장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배전반을 좀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고장을 났을 때 최대한 빨리 알려주거나 고장 부분을 자체적으로 차단해서 고장이 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뭐 기능이 구비된 배전반 이런 부분 아무래도 특허 위주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특허가 출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워낙 안전사고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보니 배전반 쪽에서는 특허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인버터 부분 원천 기술 쪽으로 좀 특허가 나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원자력 전기 부분의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특허 쪽에서는 원전보다는 기존 사업들 수배 전반 이런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네. 쪽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원자력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미리 감지해서 사전에 이제 고장을 감지하는 위주로 지금 특허 출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 좋은 포인트네요. 원자력이라고 해서 특출나게 안 하던 사업을 뭐 소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전 시스템 가운데 전력 쪽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특허가 이제 특허나 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맞물려 있다. 네. 주가 부분을 이재준 대표님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전기전이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다고 이런 건 사실은 기업을 좀 꾸준히 투자할 분들에게 사실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이 서전기전이 보통 테마로 올랐습니다. 예. 이 원전 관련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주로 원전 관련 테마는 인물보다는 정책 관련주겠죠. 이 세 국가에서의 글로벌 정책에 대한 뭐 원전 정책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 정책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뭐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주로 해서 좀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이 테마로서 올라간 거는 버블이라는 부분들에서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테마로 다시 꺼지게 되면 원래의 본질 가치로 주가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테마로 움직임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는 아니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정치 테마라고 하면 누구누구 대선 주자하고 엮여 있는 거를 정치 테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테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에 엮여서 지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게 정치 테마고요. 정책의 흐름이니까 정치 테마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네요. 예. 자, 수급하고 주가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서전기전이요. 네, 어떤지요? 일단 네. 먼저 수급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외국인은 지금 그래도 산발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물량들이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서 데이 트레이딩 물량으로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봤을 때 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물량보다 그날 사면 다음날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조금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 현재 출회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매장인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10이나 뭐 RCPS 종유형 주식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데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좀 싸게 들어갔던 물량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적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2주간의 좀 누적을 최근에 올라갔었던 게 2주 정도 했을 때 올랐는데요.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올라갔던 게 11,700원에서 한 15,000원 선, 현재가 15,0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물량들이 프로그램 매매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11,700원에서 15,000원이면 대략 한 30% 정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모멘텀은 무엇이냐,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규의 경전철 노선에 대한 경전철 노선 및 기존 노선에 대한 개량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주를 받는 베이스 자체는 매출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쟁 기업들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광명전기, 선도전기, KD파워가 있고요. 해외 기업으로서는 ABB, 스위스에 있는 ABB,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 등 글로벌 대기업도 국내에 진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해서 이 마켓 시어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성장보다는 정책 테마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2021년 9월 17일의 정고점이 17,400원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접근을 하시겠다면 61선에서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고 주목받고 있는 서전 기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정경민 변리사, 그리고 아라FA 이재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